네, 안녕하십니까.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김태진의 북스타쇼 7월 오늘은 영웅백범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또 영웅백범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또 영웅백범의 삶을 살고 계신 또 저자분을 모시고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인트로로 사진 몇 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한말이죠. 구한말 국모가 시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전 국민이 울분을 토했지만 그 누구 하나 어떻게 행동할 수 없는 때 이제 갓 어른이 된 청년이 칼을 들고 활보하는 일본 낭인을 죽였습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정말 큰 이슈가 된 그런 사건이었고 그 청년은 이제 감옥에 갇혔죠. 그 청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립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다가 상해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임시정부가 탄생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대한민국 2년 1월 1일입니다. 이때가 1920년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와 함께 탄생한 것이죠. 혹자는 이분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잊어갈 때 그때 오직 이분만이 대한민국은 존재함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꺼져가던 대한민국이라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수천리 여정을 했던 남자, 그리고 1945년 8월에는 군대를 조직해서 잠수함을 통해서 인천에 상륙해서 여러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할 계획을 세웠던 만반의 준비를 했던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분단이 되는 현실 앞에서 또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38선을 건너갔던 그런 남자죠. 결국은 같은 동포의 손에 죽음을 당하고 온 국민은 다시 슬픔에 젖어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좋아하는데요. 이분은 정말 오랜 세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밥을 얻어먹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꿈,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염원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바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백범 김부 선생님의 또 삶의 이야기 그리고 백범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나라 백범 정신을 대표하시는 홍원식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홍원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김태진의 북스타쇼 오시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순서가 하나 있죠. 북스타 프로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원식 박사님은 국내 최초 백범을 전공한 법학 박사십니다. 그리고 통일 헌법 이념으로서 백범 사상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전문가로 활동하셨고요. 남북 공동 백범 추모 행사를 기획하시면서 10여 차례나 이미 남북을 왕래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 후에 3년 동안 청소년 노동자 생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백범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아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10개월 만에 대학에 진학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제자들도 가르치셨습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 초빙 교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래 교수 등 역임하셨고 소외계층 무료 법률 자문, 세계 미라연합 등 여러 단체를 위한 법률 자문과 전국 순회 백범 강연으로 백범 정신을 실천해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백범 정신이 지금의 삶을 살게 해줬다고 단언하는 박사님을 남북한 지인들은 이 시대 진정한 백범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박사님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분한 평가, 과분한 설명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제 백범 선생님의 삶을 정말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이렇게 스케치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교수님께서 또 독서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정말 요약에 대가답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 네. 그런 걸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그 책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영웅 백범인데 이 책은 소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백범 선생님 하면은 이제 직접 쓰신 백범 일지를 또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책은 백범 일지와는 또 어떻게 다른 책일지 한번 또 설명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법학자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을 바로 전해드리지 못하고 꽤 긴 시간 또 설명 들으셨는데요. 우리 시대에 백범을 모르는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범을 얘기한다는 것은 마치 흙을 얘기하는 것과 같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예상하시기에 무료하시고 그러시겠어요. 저는 김구 선생님을 먼저 우리 김 교수님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마디로 동백꽃 같은 분이다 라고 함축해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동백꽃은 세 가지 점에서 김구 선생님의 상징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 겨울을 품고 피어난 꽃입니다. 백화가 만발하는 봄이 있는데 매화 부쟁춘이란 유명한 한자성어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있습니다만은 동백도 부쟁춘입니다. 동백꽃도 봄을 다투지 않고 겨울을 밝히죠. 두 번째로 이 동백이 봄을 열어줍니다. 동백꽃을 저도 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봄을 열어주는 김구 선생님은 가장 엄혹했던 민족의 겨울을 견뎌내시고 해방전국을 피워놔 주신 분이시죠. 동백꽃의 세 번째 특징은 소나무처럼 사철 푸르릅니다. 20세기 최고의 위인이신 김구 선생님이 21세기인 지금은 물론 제가 가고 없을 22세기에도 에이브럼 링컨이 다각적인 콘텐츠로 조명되듯이 저를 출발로 하여서 백범 선생님은 사철, 앞으로도 이 민족사와 함께 영원히 푸르실 분으로 생각하고 동백꽃과 같은 분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쩌시는지.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동백꽃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또 백범 선생님의 모습이 딱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교수님께 또 돌발적인 제안을 드리면 네. 김구 선생님을 제가 백범 일지와 더불어 답을 해야 되는 걸 기억하면서요. 이제 백범의 꿈은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순식간에 영토가 2배로 늘어나고 순식간에 인구도 2천만 넘기가 일어나면 순식간에 선진국 대열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통일의 꽃으로 북은 김일성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궁화가 있지 않습니까? 동백꽃을 저는 통일의 꽃으로 제안드리면서 네. 시청자 여러분께 백범에 대한 이미지를 상징시켜드리기 위해서 백범 추모가가 아니고 백범 사모가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저는 제안드립니다. 네. 작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자 톤으로 동백아가씨 1절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 잠시 들으시는 겁니다. 지금. 네. 듣고 계시죠. 상상하는 겁니까? 네네. 네. 이미자 씨를 모시지 못해가지고. 그건 너무나 유명한 노래라서 이제 네. 귓가에서 막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백범 톤으로, 백범 스타일로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 2절을 제가 한번 불러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우선 저의 오랜 후원자이신 장사익 선생님께는 양해를 구합니다. 톤을 좀 바꿔서 백범 스타일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2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심장에 품고 오늘도 그려보는 동백꽃
벌써 울다 지쳐서 그리운 동백꽃 백범 3호가입니다. 제가 혼자 길을 걸을 때나 산행을 할 때 선생님을 몹시 보고 싶을 때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고마운데 이분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때 이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노래를 부르시다가 또 백범 선생님이 또 가슴에 네. 또 들어오셨나 봐요. 근데 그 박사님 저 노래를 혹시 공부하셨습니까? 네. 법대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법대에서 성악을 네. 멋진 테너의 동백아 가시를 들으니까 이미자 또 선생님의 또 그 노래와 사뭇 다르면서 훨씬 저 백범 추모가 3호가로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범일지가 몸통이라면요, 저희 영웅백범은 교수님 질문에 답을 드리면 날개와 같은 역할입니다. 정말 금과 옥조 같은 선생님의 일기장이시잖아요. 여러분도 일기를 쓰시지만 일기에 자기의 심정을 다 담지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에 어떻게 아들들만 보라고 주는 역사서는 아닌데 얼마나 많은 절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일생을 사람을 대할 때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첫사랑의 여인을 숨길 수도 있었을 터인데 70이 넘으신 백범일지의 그 첫사랑의 여인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을 정리하지만 얼마나 절제된 언어입니까? 어떻게 만난 우여곡절 끝에 그 최준예 여사님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딸 셋을 먼저 보냈습니다. 가슴에 딸 셋을 묻고 계시죠. 화경이를 표현하면서 썼지만 또 살아계신 김신 우리 회장님 막내가 계십니다만 벌써 92이신데 그 형이 계십니다. 김인 이 장남 45년의 해방 직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를 먼저 보냈지 않습니까? 일생을 자신을 돌봐주셨던 어머님에 대한 끝없는 사모고 또 사모가들이 사무쳐 있는데 그 표현들을 일지에서 다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사적 부분과 더불어 대평원 저 광야 넓은 중국 대륙에서 그분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국민당이라는 우파와 공산당이라는 좌파 모두로부터 최대한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일화들, 또 이봉창 안중근 선생님의 의거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러한 해방 이전의 상황과 해방 이후의 하지 중장과의 면담, 그런 뒤에 미군 장교들과의 그런 관계, 또 김일성과의 회담, 그곳에서 또 안창호 선생님의 여동생과의 결혼까지 가능했었던 상황에서 헤어졌던 여인을 하필이면 김일성 위원장이 그 안신호 여사님을 안내원으로 보냅니다. 오랜 연인을 30년이 넘어서 만났을 때 그 감정들, 마지막으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느꼈을 그저 상황은 백범일지에 없으니까 한 군데 올인하여 12년 집필기간이 거쳤지만 관만기까지 한다면 그 20여 년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백범일지의 날개 역할을 할 만한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게 영웅백범입니다. 백범일지는 몸통, 영웅백범은 날개. 법학자인 저로서 백범일지는 헌법전, 영웅백범은 해설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비유로 설명해 주시니까 또 이해가 명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웅백범을 읽으면 이제 백범 선생님의 또 진지한 인간적인 면모까지 또 깊이 있게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이 책은 이제 철저한 고증으로 또 쓰셨다고 네. 하셨습니다. 그 집필하시는데 또 어떤 또 작업들을 하셨습니까? 방금 제 일생의 행운입니다만 그 화면에 김구 선생님 화면상으로 우측의 아드님, 네. 좌측의 선우진 선생님이십니다. 이 두 분 모두가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멘토이시면서 저희들의 그 지리에 세세하게 응해주셨고요. 그런 인적 고증이 가장 소중했죠. 네. 이 두 분 모두를 제가 만나고 있고 또 만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임시정부 시절에 그 어린 꼬마였던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청천 장군님은 아시죠? 네, 그분의 역사책에도 본명이 많이 지청천이신데, 네, 나오시죠. 그분의 따님이신 지보경 여사님부터, 또 우리 김 교수님 방금 설명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중국 시절에 하루 한 끼 국수라도 먹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공부를 하셔서 중국의 공무원처럼 취직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타운 봉급으로 그나마 이제 생활을 연명하셨었는데 그분의 따님들 다 제가 찾아갔었고요. 또 행운인 것은 48년 남북 연석회의 때 김일성 위원장을 안내했던 그리고 김구 선생님을 안내했던 두 분 모두를 제가 한 자리에 모시고 영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고. 그러셨군요. 남녘에서는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신창균 선생님이셨고요. 한독당 재정위원장을 하셨고, 북측에서는 김석형이란 분이 1조 안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석형이란 분이 저같이 운명적인 만남을 세 사람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영상 인터뷰를 해서 그런 절묘한 실상들을 제가 그 인터뷰한 내용을 책에다 넣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법학자로서 때론 중국 정부에 문서를 보내서 중국에서 윤봉길 의거 후에 김구 선생님이 엄청난 암살 위협 때문에 그분이 가장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만났던 28살 중국 분 계시죠? 네네. 그분과는 서신을 보내서 인적사항을 파악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학자로서는 서증을 또 중요한 사람들 역사적 인물들과는 면담을 했습니다. 또 일본과의 문제에서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외교백년 소사란 원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외교사에는 대단히 치명적 약점, 일본의 대단히 비난받을 만한 사안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 원서인데 현재 일본 서점가에 없습니다. 제가 그 원서를 갖고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저원나이를 포함한 장개석과의 관련 자료들도 여러 권의 책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백범일지나 또는 여러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여러 비화들도 이 영웅백범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도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넌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비화에 대해서 네. 어디 짤막하게 네. 비화 중에 한 대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다이나믹하게 가장 가깝게 비화로 돌아가실 때 비화는 선우진 선생님께서 바로 계단을 뛰어 올라가신 분이니까 그분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이 비서셨죠? 그럼요. 아까 38선에 서 계셨던 국사책에 나오는 비서십니다. 귀가 크신 할아버지. 이분께서 이제 해주셨고요. 그때 그 상황들을 바로 뛰어 올라갔을 때 그 상황들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일성 위원장과의 비화는 정말 시대적 의미가 큽니다. 김일성 위원장이 인민복을 입고 있었는데 김구 선생님이 오신다고 한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큰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큰절을 했어요. 네. 식사 시간이 되면 김구 선생님이 이제 반주를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돌아서서 정중히 돌아서서 마시는 모습에 김구 선생님께서도 예의상 그러지 말아라. 당신은 그래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총괄하는 북조선의 최고 책임자 아니냐. 하나 초지일관 그분은 돌아서 마셨습니다. 비화 중에 또 영유에서 제가 가고 있습니다만 좀 멀리 있는 비화로 45년 8월 15일에 일제가 항복했습니다만은 8월 10일 날은
한반도 진공작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비행기 프로펠러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고 안전부장은 우리 청년들, 고대 총장을 하신 김준엽 전 총장님부터 장준하 선생님 이르기까지 무장한 그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무장 우리 장교들이 있기까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시안에서, 서안이라고 표현하는 시안에서 미국의 현역 장군인 도노반 소장 투스타가 직접 사령관이 돼서 우리 청년과 미국 장교들 간의 합동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연합군 자격을 갖고 있는 그 상황도 역시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일제 항복 소식을 알고 난 일본이 항복을 하기 직전에 스타린을 찾아가죠. 스타린을 찾아가서 한반도를 분할시켜야 한다는 일본의 책략을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8월 8일부터 그 소련군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죠. 8월 13일에 점령을 끝내버리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면서 아까도 얼핏 말씀드린, 또 기회가 주시면 하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첨예한 중국 대륙을 놓고 다투고 있던 장개석과 마오쩌둥 두 세력 모두가 최상의 예우를 우리 김구 선생님께 하시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 방문했을 때 대단한 국빈 예우를 받았다라는 그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군요. 이런 것들이 영웅백범에 담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역사책에서 만날 수 없는 정말 진기한 그런 비하들, 이 책을 또 한층 더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홍원식 박사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또 좀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끄럽습니다. 요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요 앞에 태극기가 있고요. 네. 하얀색 김구 선생님. 네네. 좌상입니다. 좌상인 것 같습니다. 백범 기념관에 있는 백범 네. 좌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요. 참 저는 저런 좌상이 우리나라에 없는 걸 마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역을 10여 차례 가다 보니까 북에는 김일성, 김정일 이런 북측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분들의 위대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그 좌상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표현하면 위대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남측에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 동상이 딱 가보시면 아주 규모와 그런 위엄이 서려 있는 모습이 참 위대한 그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데, 전날은 김신 회장님, 백범 기념사업협회 김신 회장님이 90생신이 되는 날입니다. 1월 3일. 저분이 막내 네. 아드님 되시죠? 이 3녀 2남 중에 막내 아드님. 네, 그러시죠. 네. 그 90생신 되던 해에 1월 3일 날 백범 기념관이 쉬고 있는데 제가 찾아뵀더니 제 손 잡고 가셔서 기념 촬영 하셔주신 대단히 뜻깊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92세가 되셨습니다. 네. 여전히 건강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 사진들은 지금 아까 시청자들께서 그 위에 있는 조그만 웬 증명사진은 네. 저건 뭔데 설명하지 않고 지나갈까 싶어서 네. 방북증이 아니고요. 제가 저거는 중학 졸업 후에 네. 원래 뽕밭에서 뽕 따는 일을 했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뽕밭에서. 그래서 네. 좀 도예지로 가본다고 좀 도시로 가서 건재 한약방 네. 얘는 아주 무거운 약짐들을 누군가 지기도 하고 지방도시로 자전거 타고 와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종업원증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중학교를 마치고 네네네. 또 학업을 포기하고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들으셔야 했던 그 사연. 잠시 후에 그건 또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진 몇 장만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지금 여기가 아마 북한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네. 모두 북한 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사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여러분들께 가장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측 상단에 웬 강이 보이는 게 대동강입니다. 네. 자, 귀를 열고 들어보시면 대동강 물줄기 소리가 들리죠? 들리십니까? 네. 네. 대동강에 많이 있는 네. 게 수양버들입니다. 네. 수양버들 찰랑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그 김구 선생님 사랑이 싹 텄던 곳들인데요. 저기 보이는 여러분 보이시는 나룻배가 48년 남북 연석회의 때 김구 선생님과 김일성 위원장이 함께 탔던 나룻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서 이제 대동강을 따라서 한 시간쯤 가면 역사적인 치아포가 나오는데 그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의 정중앙에 멋있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접니다. 아, 북측 네. 대표단과 함께 제가 그 해금강 호텔에서 찍은 건데요. 가장 환하십니다. 네. 네. 그때는 왜 갔냐면, 그 치아포에 있는 김구 선생님 유적지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해보자. 뭐 해서 합의 서명도 하고 MBC가 9시 뉴스에서 보도도 해줬던 그 사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좌측 맨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 모시고 꼭 한번 가고 싶은 실제 금강산입니다. 아, 금강산 12,000봉이 보이시죠? 저 뒤로. 네. 아, 네. 금강산입니다.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인상 좋은 마을 이장님 같은 분이 웬 책을 한 권 들고 있는데 그 책이 이제 북으로 간 제 원백범 김구책 6,000권이 갔는데 그 책을 들고 계신 분이 김영대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조선사회민주당 현재 대표 그리고 북의 명칭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우리로 친다면 헌법상은 부통령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지금 역사적인 백범 선생님 저작물을 들고 계십니다. 네. 아, 지금 요 책인 거죠? 네네. 아, 네. 이 이 책, 책이 네.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아, 6,000권이라고 하셨습니까? 상하로 3,600권. 아, 네. 3,000권. 그럼 이제 북한 분들도 이 소설 백범 김구를 읽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이게 뭐 역사의 발길에 채워서 저도 저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최초이고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그래서 몰래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남북 정부 승인을 받아서 보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책을 보냈고 KBS, MBC 다 9시 뉴스에서 보도해 줬는데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실명을 거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있었죠. 네. 그때 통일비서관이신 분이 김창수 비서관님이세요. 이분이 그 백범 선생님 어린 시절 이름하고 같아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이분이 현직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북에 갔다 오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북측에 가보니까 그 고위급 인사들이 홍 박사님이 쓰신 백범 김구 책을 보고 있는데 왜 남한에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을 보냈고 온갖 언론들이 보도해 줬습니다만은 그 책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겨를이 없었는데 노무현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셨던 김창수 비서관님 덕분에 이 책을 북측에서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아, 그러면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데 북한에서는 우리 백범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뭐 신속한 정리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남한에서보다 더 존경받는다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에서는 백범 정신에 역행했던 정권이 한동안 진행됐다 보니까 그에 대한 비하 또 역사적인 폄하들이 있었고 특히 백범 정신은 제3의 삼균주의라는 놀라운 철학인데 우파에선 좌파로 비난하고 좌파는 우파로 비난하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북측은 자연히 훼손되지 않은 것처럼 백범이 훼손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차례 가면서 감사하게도 백범 선생님 사적지를 조사하러 다니다 보니까 시골을 가잖아요. 평양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평양이든 시골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청년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김구 선생님 아세요 하면 첫째 저를 노려봅니다. 김구 선생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뭐 리얼합니다. 상당히.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런 반응이 나오는군요. 네. 제가 이제 진짜 놀랬던 거는 제가 최초 북한을 갔을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돌아올 수 있나 떨리는 마음, 좀 뭐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뭐 장차관, 국회의원, 뭐 내노라한 분들이 함께 가시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가장 먼저 내리게 한대요. 그 사람은 가방 검사를 안 해요. 저는 당연하게 백범 정신에 의하여 가장 뒷줄에 서 있었죠. 근데 방송이 계속 나오는 게 방송이 누군가를 찾는 방송입니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군인이 왔습니다. 선생 혹시 홍원식 선생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제가 홍원식입니다만 지금 선생 찾는 방송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뭘 잘못했나 제가 노동자 생활하면서 아, 긴장하셨겠어요. 네, 긴장했죠. 이게 뭘 잘못했지? 근데 맨 앞으로 가시라요. 아, 맨 앞으로 가시라요. 아니 문이 열렸는데 가방은 주시라요. 가방 가져가고요. 높은 사람들은 다 가방 검사하고 잡혀가는 것처럼 저는 쫙 가는데 저는 유일하게 검사 없이 쫙 갔는데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데 제 일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타본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떨려서 말도 못하다가 3일째 되는 날 물었더니 왜 나에게 이러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은 김구 선생 사업으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홍원식을 보고 온 게 아니다. 당신이 하러 온 일이 김구 선생님 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방금 정도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일화만으로 네. 북한에서 우리 김구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점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그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은 이 백범 정신이라는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은 맞지만 김구 선생님을 이제 과거의 분으로 네. 그렇게 이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홍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백범 정신, 네. 그 이 시대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점이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영웅백범이 다양한 콘텐츠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뷰에서 보면은 깜짝 놀랄 말들도 이게 있습니다. 리뷰를 또 리뷰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말 있습니다. 뭐 오늘자로 본 건 책을 열고 울었고 덮고 또 울었다 라는 분들, 또 심지어는 정말 대표적으로 이분 거는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그 드라마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건 그야말로 드라마감이야. 이분이 막힘없이 막 써 내려가신 분인데요. 이게 리뷰가 엄청납니다, 네네네. 지금.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제작이 목적이었나? 네. 근데 이게 진짜 드라마로 만들어도 쩔 것만 같단 말이 이분도 제목 표현인데 네. 스펙타클한 이미지랑 그야말로 주목받은 드라마 간지 간지 이런 간즈이라고 했습니다. 간즈이. 네네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께 다양한 콘텐츠 중에 유치원 그 콘텐츠로 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김 교수님 콘텐츠로 드릴까요? 백범 정신에 대해서. 백범 정신이 이제 지금 이제 네. 가볍게 갈 것이냐, 네. 쉽게 어떤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백범 정신을 그 교수 수준으로 백범 정신 나갈까요? 아니면 유치원 누구나 알기 쉬운 유치원 수준으로 나갈까요? 네, 여론이 그렇군요. 지금 유치원 수준으로 원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마음들이 맑고 착하시다는 소리시고요. 아마 그 백범 정신에 의해서 더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이따가도 사진이 한 카트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분단돼 있지만 그 통일을 위해서 막 몸바쳐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고 그 백범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다가 한 사람을 잘 기르려면 100년의 역사가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 백범 정신을 투입해 보자.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런데 제가 광교산이라는 곳에 경동원이라는 고아원이 있는데요. 7살까지만 살다가 어딘가로 가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얘들 평생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비장의 그야말로 키, 맞는 키 아시잖아요. 그걸 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백범 정신입니다. 아, 네. 제가 아이들에게 13년째 고아원에 들어가면서 한 70여 명에서 100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약속 없이 들어가서 남을 높여주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얼굴빛이 환하게 변하면서 나는 더 높아진다 라고 말합니다. 먹던 수저도 놓고 나는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네. 백범 정신은 남을 높여주면 나는 더 높아진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삼균주의, 백범 정신의 근간이고 이게 이제 김 교수님 스타일로 가면 이게 코스모폴리타니즘, 사회동포주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범 정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따가 또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을 높여주면 나는 더 높아진다 라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서 백범 정신이 다양한 각도의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그렇군요. 한편 동백꽃 같은 것이 백범 정신이고요. 네. 뭔가 지금 이제 제가
열심히 묻고 싶은 그런 딱 콘텐츠 하나 잡았습니다. 백범정신. 근데 일단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남을 높여주면 내가 더 높아진다. 그 화두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영웅백범 이 소설책에 대해서 이게 만만치 않은 책이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도 또 많은 의미를 준 책이구나.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쯤에서 이제 책 얘기를 잠깐 내려놓고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박사님 그 사진들 몇 곡지를 이제 봤는데요. 지금 요 넘어간 사진, 요 사진이 바로 그거와 관련된 사진인 것 네.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데요. 이제 저에 관한 얘기도 얼마든지 기회 주셔서 좋습니다만은 백범정신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을 높여주면 나는 더 높아진다인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유치원 버전으로도 했으니까 이제 청장년 버전으로 한번 해달라고 해주실 줄 기다리고 그랬군요. 네, 있었는데 네. 괜찮으시면 네. 그 질문을, 그렇다면 이제 대학생 청년들 장년들에게 있어서 백범정신은 뭡니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끊고 일단 네, 다시 이렇게 딱 해서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홍 박사님. 네. 네. 그러면 이제 유치원 버전으로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도 또 백범정신을 또 어느 수준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실지 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이 김구 선생님의 백범정신의 시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임시정부 문지기로서도 부끄럽습니다. 이때 문지기로서도 부끄럽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여 계시던 1919년 3월 1일 이후에 모여 계시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대단한 명성들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국적 스타, 지금으로 치면 비와 같은, 또 비의 애인 이름이 뭐죠? 김태희. 네. 김태희. 한혜교. 죄송합니다. 연예인 이름 한혜진. 네. 송혜교. 섞였습니다. 네. 한혜교. 네. 섞였습니다. 제가 네. 그 말씀 왜 드리냐면, 당시에 김구 선생님의 인기는 비와 송혜교를 합해 놓은 급입니다. 왜냐하면 치아포 사건이라는 게 온 강토를 들썩이게 만들었고요. 명성황후 시해범을 처단했다. 사형에 처해졌던 그를, 김구 선생님을 고종 황제가 인천과 서울관에 난 전하를 최초로 쓰셨잖아요. 김구를 살려라. 당시엔 김창수. 그때 사형 언도를 받고 네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이제 네. 공작으로 이제 죽게 되셨었죠. 네. 그래서 백범정신을 말씀드리는 건 스타 중에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으로 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것을, 국가안전부 장관 같은 걸 하실 수 있는 위치십니다. 임시정부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지금으로 친다면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부 자꾸 이름을 바꿔서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장관을 맡아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내놓으신 말이 임시정부 문지기로서도 충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스타가 안창호 선생님이 아무리 권해도 되지 않으니까 경무국장이라고, 지금으로 친다면 경찰청장의 최초 경찰청장의 김구 선생님을 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생급들이 전부 장차관인 겁니다. 근데 경무국장마저 사양하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비장의 카드를 쓰죠. 동생들이 장차관이어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맡겠습니다 하고 맡으신 게 경무국장입니다. 시작이죠. 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웅백범을 보시면 리얼스토리가 나옵니다만은 끝부분에서 백범 선생님은 45년 전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풀 스토리를 다 쥐고 있잖아요. 임시정부 시절에 윌슨에게 우리 민족은 참 유약한 민족이니 신탁 통치를 좀 해주세요. 그런 편지를 썼는데 그걸 안창호 선생님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국회에 이걸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해서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파면합니다만은 임시정부 국회가 이승만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탄핵은 헌법의 적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한 번 헌법의 적인 자가 다시 헌법의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45년 해방 전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부임하려 했을 때 만약 김구 선생님이 그 사자후로 전국을 돌면서 국민 여러분
내가 되어도 이승만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임시정부에서 이미 헌법을 위반해서 파면됐던 자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더라면 이분의 초대 대통령 역사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 김구 선생님은 아예 초대 총선 자체에 개입을 않습니다. 아예. 얼핏 두 분 중에 누가 연세가 많아 보이십니까? 일단은 김구 선생님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어른이 아니실까? 일단 느낌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구 선생님하고 이승만 대통령 중에 누가 더 형님처럼 느껴집니까? 1번 이승만, 2번 김구 선생님. 네, 이승만. 딱 한 살 김구 선생님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위이신데 일생을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자, 시작과 끝을 저는 백범정신으로 말씀드렸는데 남을 높여주었습니다. 자, 21세기 이른 지금 우리들 가슴 속에 누구를 비교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냥 자연순리대로 느껴지는 인간사, 누가 더 조명되어주고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까? 누가 산행을 하다가 누가 길을 걷다가 그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가 이 책을 보다가 이 부족한 사람이 쓴 영웅백범을 쓰면서 그 많은 리뷰의 사람들이 울었노라, 정말 뜨거운 가슴이 벅받쳤노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백범정신은 남을 높여주면 나는 더 높아진다이지만 이제 좀 더 버전을 높여서 말씀드려보면 그러한 삶이 우리 일상 속에서 투영되기만 한다면 바로 백범처럼 대역전의 삶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좀 얘기가 좀 궁금해지는데, 그럼 우리가 일단 그 백범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네. 우리 지금의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 일상에서 구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 박사님 혹시 백범정신으로 혹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백범정신으로. 사실은 이제 저야 그야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던 10가구도 되지 않는 깡촌에서 자란 저 입장에서 배우지 않는 한 경제적 평등으로 갈 수 없구나. 배워야 경제적 평등 가고 경제적 평등 가야 정치적 평등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네. 그 덕분에 이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제가 섬기는 하나님을 전 마음속으로 늘 섬기고 기도하고 지내죠. 새벽부터 기도를 하죠. 그러나 만날 수 없고 만져볼 수 없는 그분인데, 이 김구 선생님의 그 삶 자체가 뭐 이분이 28연세에 이제 크리스찬으로 전환하셔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분의 삶이 저는 백범정신이란 구체적 개념으로 저한테 와닿으니까, 첫째는 일단은 촛불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빛을 내지 않습니까? 네.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네, 백범정신이 실천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첫째, 아침 밥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가볍게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아침 밥상 차리는 건 누구나 아침마다 먹는 상이죠. 네. 이 상이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네, 내 앞에. 내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상이 와 있는데 무한 감사다. 그래서 밥상을 차린 어머님이시든 아니면 아내이든 당사자에게 또는 친척으로서 방문하든 지극한 감사가 나옵니다. 홀로 있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죠. 백범정신의 근간은 자연법 정신이어서 자신을 먼저 존중해야, 초가 자신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촛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존중하죠.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홀로 아침에 냉수 한 그릇을 줄 때도 그냥 마시지 않고 저에게 냉수 한 잔을 바치는 마음으로 줍니다. 아침 식탁은 끝부분에서 변하죠. 먹고서 그냥 말지 못합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입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밥을 차리셨으니까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세요. 여보 갑자기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냥 앉아 계세요. 치우게 됩니다. 스스로 치운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거기까지 정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마지막 멘트 하나 더 날려야 됩니다. 차는 뭘로 다 드릴까요? 애프터 서비스. 네. 네. 뭐 해봐야 믹스커피냐 아니면 그냥 블랙커피냐 정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 일상의 변화가 옵니다. 이런 장면을 본 자녀들이 사회에서 막 나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의 자녀들이. 그래서 백범정신에 대한 식탁은 꾸중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격려한다는 변화 속에서
저는 아이들의 백년대계도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나가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가정 해체 문제, 그 다음에 이 남한내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 영남, 호남, 노사 뭐 이런 대립들이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게 얼마나 허망하느냐 백범정신은 알려주죠. 결국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전 그래서 가정에서 아들이 셋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셋 중에 백범정신을 투영한 큰아들과는 전통적 부자관계입니다. 제가 별로 말도 없고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 오셨어요 이 정도인데 둘째 셋째부터는 막 엉켜집니다. 이제부터는 껴안고 부둥켜 친구가 돼 있는 거죠. 백범정신의 위대함은 둘째 셋째에 있는 게 아니고요, 첫째에 있더라고요. 얘는 저하고 사는 게 너무나 다릅니다. 저는 뭐 한 가지 옷으로 막 오늘은 일부러 좀 챙겨 입고 왔습니다만 생일 선물을 받은 거를 한 가지 옷으로 뭐 몇 개월을 지내기도 하는데 우리 아들은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올까 했는데 그 대학에 있으면서 들어간 원룸에 보니까 운동화가 여러 켤레가 있는 거예요. 뭐 이끼 저걸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또 예쁜 여학생들을 다양하게 사귀입니다. 능력남이네요. 네, 제 스타일이 여러모로 아닙니다. 전에는 너와 나는 달라였습니다. 백범정신을 투입하기 전에는. 너는 왜 나를 닮지 않았냐? 외모가 만약 나와 같지 않았다면 넌 DNA 검사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너무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합니다. 저는 애와 화해를 못했습니다. 백범정신은 무엇이었냐면 다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 그걸 인정하마. 이 순간 얼마나 가슴에 맺던 게 한순간 쫙 내려가는 거 있죠. 그거 아세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으로 변기에 물 내릴 때의 그런. 네. 와. 리얼한 비유십니다. 네. 그 생각에 이르렀을 때 큰아들이 미워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와 나의 다름을 내가 인정하마. 그리고 너를 존중하마. 다름을 인정하면서 존중해 줘야 되겠다. 제가 깜짝 놀랄 전화를 받았습니다. 생전 가서 지가 직접 전화 넣는 일이 없는데 아무 용건 없이 저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백범정신의 승리로 보고 다름을 인정하자. 노사여, 영원하며, 좌우여, 다름을 인정하자. 그리고 더불어 하나가 되자. 그게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생활 속에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었고요. 북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의 많은 고위급 인사부터 청장연예인까지 봤습니다만은 저는 투철한 백범정신에 의해서 보니까 대립각이 아닌 제3의 이념인 백범정신에 입각해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는 길, 그게 부족하지만 분단 이후 최초 역사인 영웅 백범의 모체인 이 백범김구가 6,000권씩이나 국력 산하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보고 있는 그 한 원천도 백범정신이라고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자. 네. 그리고 하나가 되어 나가자. 그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것이 제 삶 속에서 표현된 백범정신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사전 인터뷰에서 또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은 백범정신 하면 또 이제 정의냐 평화냐 이렇게 했을 때 또 이제 정의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백범정신의 또 하나의 측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일천한데 이게 좋은 걸 김구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너무 좋은데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겸손을 우리 시대에는 평화냐 정의냐 여러분 뭐가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운 거? 네. 정의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네. 평화란 말하기 좋습니다. 참 좋죠. 그래서 만약 정의와 평화가 있다면 평화를 선택한 분들이 불의를 앞에 침묵하죠. 그런 분들이 일제 때 만주군에도 들어가고 또 일본군 장교도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일본에서 관료도 하고 부귀영화를 의지했던 거죠. 김구 선생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라는 해바라기 씨앗을 심지 않고 해바라기 꽃이라는 평화를
평화의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해바라기 꽃도 심지 않고 해바라기 씨앗도 심지 않고 해바라기 꽃을 기대하는 사람과 같다고 보고, 그래서 순서상 정의의 씨앗을 심어야 평화의 꽃이 피어진다 라는 것은 저 개인 삶에서도 마찬가지, 작게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또 우리 시대의 양심의 등불이어야 될 종교계도 시대가 짙은 어둠에 들려져 있을 때 평화를 외치면서 시대적 불의 앞에 침묵한 결과 현재 교계야말로, 종교계야말로 가장 구조 모순이 심화되었다라는 내부적 비난까지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백범 선생님은 일생을 평화를 꿈꾸셨습니다. 백범 선생님은 마지막 소원에서도 평화주의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딛고 정의를 구현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했을 때, 이 고난 없는 십자가 없다고 했을 때 십자가의 뒤에 있는 것은 평화이지만 고난의 십자가가 곧 정의라고 보여지고요. 백범의 삶은 초지일관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친필효 중에는 정의라는 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이제 있지 않는 평화라는 것은 거짓 평화다.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좀 약간 진지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홍 박사님은 이제 백범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분으로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방금 해주신 말씀은 누구에게나 사실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박사님의 정의냐 평화냐 해서 박사님은 이제 정의를 선택하셨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엉뚱하지만 남자들 모두 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온갖 부조리의 온상, 그 오늘은 산을 만들었지만 내일은 산을 허물고 있는 그 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 군대에서 혹시 홍 박사님 군대에서 그 온갖 부조리가 행해지고 있는데 그때 정의를 선택하셨습니까? 평화를 선택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럼 팔불출 중에 하나가 되는데, 단지 이제 군에 다녀오시지 못하신 여성분들을 위해서 김 교수님이 오늘은 산을 만들었다, 내일은 이 말씀의 의미를 그래도 무슨 뜻인지 하고 가야 군대 실상이 나오니까, 네. 이제 테니스장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언덕 하나를 치워라, 그다음에 테니스장 코트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순간 그냥 다시 파라. 왜 파야 되는지 묻지 마라 말이야. 그건 수영장으로 만들 것이다. 네. 어느 순간 또 산을 만들어라. 왜냐? 지금 골프 연습 나오신다. 이게 군대입니다. 네. 저는 사람 사이에서 정의란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등병 gat 달고, 이등병 gat 달고. 네네. 이등병 gat 달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좀 이 부분에서 좀 억울한 부분에서 간략히 정리하면, 원래는 해병대 학사장교를 2년씩이나 재수해서 지원했는데 색약이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나이 28살에 이등병이 됐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을 저하고 것으로. 비의 공통점이죠. 상당히 기대됩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이등병을 다 하고 나니까 보이지도 않는 계급장을 가지고 이등병에게 처음 시키는 일이 김 교수님 그 쓰레기장에 가서 다 점호받고 있는데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갔는데, 갔더니 이유도 없이 머리 박어를 시키는 거예요, 병장이. 그래서 제가 왜 박아야 됩니까? 머리를 박으면 평화가 오죠. 제가 안 박았습니다.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이 심각한 일입니다. 네, 사실. 부대가 난리가 났는데 어차피 시작된 일이어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국민은행의 이종 부지점장님이 보셔야 되는데, 이분이 거참이셨는데 이분이 착하시길래 이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불법 부당한 얼차려가 있으면 맞짱을 뜬다고 좀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말년 병장이 껌 씹으면서 와가지고 너 뭐 맞짱 얼차려 맞짱 뜬 다음에 너 언제부터 뜰 건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가 이병 시절이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언제부터 뜰 거냐에 대해서 제가 언제부터 뜰 계획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 순식간에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뜨겠습니다. 네. 그 소식이 퍼져나가가지고 육사 43기 되는 대위 한 분이 만취가 돼서 왔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어느 계급까지 뜰 건데 그래서 계급 제한 없이 뜨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이강웅 전 연대장님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 증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육사 추진 장교가 와서 발길질을 하면서 이 자식 말이야 네가 맞짱 뜬다 간다 떠봐 하길래 뭐 하극상이라는 거죠, 일종의. 하극상은 아직은 아니죠. 이제 네. 자기가 먼저 찼으니까. 네. 그래서 그 순간 맞짱을 떴죠. 일단 네. 맞으신 후에.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군사재판에 가까운 온갖 그걸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영창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강웅 대령님께서 이건 수없는 항변을 통하여 정당방위가 맞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영창을 안 가게 돼서 이강웅 연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빨간줄이 할 뻔했는데 그렇게 그렇군요. 제 삶의 이 기간 동안은 사회에 나와서 무엇도 이제 무섭지 않다. 군에서도 정의를 했으니 이제는 정의다. 그게 평화를 위한 길이다.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얼차례라든가 또 부당한 지시라든가 네. 그걸 군대에서 이미 놀랍습니다. 네. 벌써 이제 시간을 보니까 벌써 이제 예정된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어서 이제 얘기 좀 시작해 볼까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질문을 이제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백범 선생님 관련해서 네. 또 이제 그동안 이제 전국을 돌면서 또 많은 강연을 해주셨고 그러셨는데 뭐 혹시 요즘 추진 중인 일이시라든가 혹은 백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또 어떻게 또 전해지고 또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전파되길 바라시는지 그런 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꿔버린 백범 정신은요, 마치 너무나 맛있는 과일을 저만 먹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나 아름답고도 너무나 좋은 음악을 저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초등학교이든 중학교이든 회사이든, 그곳이 성당이든 교회든, 백범 정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모두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애국운동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런 글도 쓰고 싶고요. 더욱 영웅백범을 통해서 많은 리뷰에 나오신 분들이 이건 드라마감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에이브럼 링컨처럼 다양한 각도 속에서 백범이 민들레 홀씨처럼 한반도를 넘어서 온 세계 만방에 우리가 저 유명했던 에이브럼 링컨의 저작물을 들고 있고 그러던 것처럼 미국인들도 우리 영웅백범을 들고 계시고 영어로 된 그런 백범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뭐 가능하시다면 아이언맨도 1, 2, 3도 있는데 네. 우리 방송 좋다면 또 1, 2, 3도 하시면서 네. 좀 한번 네. 백범 정신을 민들레 홀씨처럼 네. 온누리에 한번 김 교수님과 함께 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2부 이제 지금 제안 오셨습니다. 네, 2부 제안 접수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이제 또 지난주부터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네. 지금 이제 이걸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직전 방송에 오신 네. 작가분께서 네. 다음에 출연하실 분에게 네.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런 이제 돌발 질문을 또 이렇게 네.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텐데. 네.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고종 황제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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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국 처자인데 에밀리라고 하는 분, 네. 또 한국에서 이제 또 좋은 일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과 고종 황제의 로맨스가 있었답니다. 네, 네, 네. 그 이야기를 담은 이제 소설 에밀리인데 문준성 작가님께서 네. 김구 선생이 남기신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에밀리적 사랑을 하신 점입니다. 네. 저는 그 고종 황제께서 우리 김 작가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미국인 여성과 사랑을 했다는 거. 이것은 백범 정신이 코스모폴리타니즘, 범세계주의시거든요. 네. 김우성 형님은 28세 된 처녀 백사공과 5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잠만 잤는지 손자 잡고 주무셨는지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하셨던 분으로서 백범 선생님이 남기신 에밀리적 관점의 최고의 히트작은 주의 보아의 사랑이었다. 이 점에서 고종 황제님과 같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그 문진성 작가님 또 네. 책이 또 이참에서 또 한 번 더 다시 홍보되는 그런 측면이 있네요. 보니까. 네, 좋습니다.
이 말씀 이제 김구 선생님의 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소망하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는도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어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이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백범 정신이 이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날이 곧 찾아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또 홍원식 박사님과 함께 하면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백범 선생님은 자신의 삶 모두를 다 우리 민족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 나를 비롯해서 우리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무엇이었길래 백범 선생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백범 선생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 또 의미 있는 이야기, 울림 있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홍원식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방송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가벼운 재미있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책이 있네요. 그래서 책은 내 남편의 아찔한 일기장. 여자분들은 보면 안 되는 내 남편의 아찔한 일기장.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조현심 MC의 또 재미있는 방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찬, 우리 메리케이에서 저의 이 문제 많은 얼굴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천 설렁탕에서 또 여기 계신 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께 또 식사권 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재미있는 어쿠스틱 뮤지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러멜 마키아토. 지금 대학로에서 가장 핫한 뮤지컬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길어낸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또 여기 비 오는 날에 또 이 자리를 또 찾아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네, 곧 이어서 자유롭게